안녕하세요. 구테타코리아 이시장입니다. 오늘은 1년에 10,000유로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까이서 얘기해 볼까요? 왜 10,000유로? 혹시 10,000유로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 너 해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총각 때는 1년에 12,000유로씩 저축을 했습니다. 좀 찌질하게 살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새로운 한 걸음을 떼어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용기죠. 그 용기를 내야 한 걸음을 뗄 수 있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돈이죠. 용기만 있으면 또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맞아야 되는데요. 가끔씩은 용기는 있는데 이 목돈이 없어서 이 큰 걸음을 못 뛰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별거 없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년에 10,000유로를 모을 수 있을까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있으니까 내 생활에서 이건 내가 꼭 필요해 라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0,000유로를 모을 수 있는 거를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1년에 10,000유로를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축해야 될까요? 835유로를 저축하면 1년에 약 10,000유로를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싱글이거나 자녀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자녀가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싱글이라고 한번 쳐보죠. 우리 한 달에 네토로 2,000유로를 받으면 1년에 10,000유로 모으는 건 진짜 껌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00유로를 받을 때 한 달에 1,000유로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1,000유로를 가지고 방값, 용돈, 생활비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러면 2,000유로는 뭐 쉬울 것 같은데, 그럼 네토 한 1,700유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835유로를 빼고 나면 865유로가 남습니다. 그럼 이때 용돈과 음식 뭐 이것을 400유로라고 하면 얼마가 남죠? 465유로죠? 그러면 465유로짜리 방에 살면 모두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당연히 차가 있으면 1년에 10,000유로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싱글은 차가 없어도 됩니다. 결국은 돈을 모으려면 불편해야 돼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조금 불편하지만 차를 없애버리고 10,000유로를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통장은 꼭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고요. 월급 받으면 저축통장에 돈을 보내버리고 이쪽에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맨날 돈이 줄어들 때마다 월급 날은 며칠 남았고 돈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더 아껴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원래 돈 모으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금 찌질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열매는 정말로 큽니다. 그럼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먼저는 목돈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생활엔 여유가 없겠지만 그 마음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통장에 맨날 바닥이 날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좀 아껴 써서 약간 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돈을 모으면 이 삶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000유로를 3년 모으면 30,000유로입니다. 5년 모으면 50,000유로죠. 여러분들이 27살이라고 쳤을 때 5년 동안 50,000유로를 모아서 그 종잣돈을 만들어서 32살에 작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또 다른 큰 집을 단돈 1유로도 안 쓰고 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40살이 된 사람과 이렇게 준비를 해서 40살이 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죠. 제가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제 그 주택 관련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만나서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도 조금 됐는데 독일에 온 지도 9년 정도 됐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월급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돈을 하나도 못 모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놀랐고 그분도 자기가 말하고 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아마 그분도 저랑 만나고 나서 아마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돈을 이제 좀 잘 모아야겠구나. 그래서 조금 그 상황이 제가 많이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른 분을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은 27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좀 재테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저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27살의 이 분이 지금부터 재테크를 착실히 해서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들은 건데요, 저한테 너무 충격으로 와가지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난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적게 쓰면 되는 건데, 그것의 가장 큰 건 두 가지가, 하나는 신용카드를 없애는 거고요. 가능하면 현찰하고 애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 없애고, 두 번째는 삶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삶이 편하면 편할수록 그 얘기는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큰 게 자동차죠. 물론 결혼하고 나이도 있고 또 외곽에 살거나 자녀가 있으면 차는 정말로 필요하죠. 근데 싱글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면 차를 포기해서 그 몇 년 동안 돈을 정말로 임팩트 있게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총각 때 차가 없었고요. 그리고 1년에 12,000유로씩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도 계속 매월 1,000유로 이상씩은 모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월급이 적든 월급이 오르든 계속 아껴 쓰면서 돈을 모았고요. 그렇게 해서 목돈이 생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생의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목돈이 생기니까 저희 가족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집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1년에서 1년 반은 수입이 없더라도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때 결국은 용기와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의 소비, 그리고 여러분의 한번 그 재정을 돌아보시고 돈을 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모두가 돈 1년에 10,000유로씩 모으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